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조 2장 주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주물사. 주물사의 주성분은 결과적으로 모래죠. 모래입니다. 평가로 2번, 평가로 1번은 주물사의 구비조건, 평가로 2번은 주물사의 주성분. 그 주물사의 주성분에 보면은 주물사의 주성분은 석영, 장석, 운모, 점토 이렇게 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영, 장석, 운모, 점토 이렇게 주성 뭐 큰 틀에서 보면 모래다 이거지. 모래, 주물사. 자, 그래서 목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목형을 이런 모양의 주물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립주용법으로 이렇게 주용을 뜨겠다. 그러면은 이 목형을 이 안에다가 넣고선 그 주위에 이제 모래를 덮어서 모래로 잘 다져준단 말이에요. 잘 다져줘요. 잘 다져줘. 다져줘. 이렇게 해서 다져준 게 이제 주물사죠. 주물사. 이 주물사의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구비 조건. 아주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었죠. 아주 나왔어. 이렇게.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물사의 구비 조건 해가지고 매번 시험에 나올 정도로 아주 자주 나왔었습니다. 일단 주물사의 구비 조건으로서 성형성이 좋아야 된다. 성형성이 좋아야 된다. 주조 가공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조 가공의 가장 큰 특징. 제품의 모양이 복잡할수록, 제품의 모양이 복잡한 경우에 가공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 뭐냐? 주조 가공입니다. 제품의 모양이 다각형이고 모양이 복잡해요. 그러면 그 절삭 가공이라든가 소송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주조 가공은 모형만 잘 뜨면 된다 이거죠. 모형만 잘 떠서 주형을 만들고 또 이제 그런 모양이 또 대량 생산 이런 걸 할 목적. 일단 이제 그 사형일 경우에는 대량 생산하기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주물사를 이용한 주형이 뭐야? 주물사를 이용해서 만든 주형이 사형이야, 사형. 모래사자 써서 표현한 거죠, 사형. 이렇게. 어쨌든 이 성형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주물사는 성형성이 좋다. 복잡한 주조 가공의 특징은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복잡한 모양의 제품일수록 주조 가공이 적당하다. 근데 주조 가공의 또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재료의 낭비가 많다는 거지. 샘물을 적당히 만들어야 샘물 만들어 갖고선 한번 사용하고 많이 남았다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재료의 낭비가 심하다. 장점으로는 복잡한 이런 제품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일 수 있다. 그래서 성형성이 좋다. 아무리 복잡한 목형을 가지고 주형을 뜨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성이 좋다. 이게 이제 그 주물사의 구비 조건으로서 양호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구비 조건으로서 요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잘 다져요. 잘 다져주니까 강도가 좋죠. 강도가 좋아야 돼. 여기에 나중에 이걸 빼내도 무너지면 안 되죠. 그죠? 두꺼봐 세집주께 흔접다고 해가지고 딱 두꺼비 집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두꺼비 손등을 쫙 뺐더니 싹 무너져. 이러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이제 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샘물 통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되죠. 그런 정도의 강도가 요구된다. 그래서 강도가 요구된다라고 해서 다질수록 강도는 좋아져야죠.
다질수록 강도는 좋죠. 그러나 통기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요. 통기도가 좋아야 돼요. 통기도라고 하는 건 뭐야? 외부에서 공기가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져서 이게 굳어야 된단 말이야. 너무 꽉꽉 다져 놓으면 통기성이 불량해져요. 그래서 적당히 다지는 게 중요해요. 적당히 다질 것. 그래서 강도를 좋게 할 것. 응? 통기성도 좋게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샘물이 1000도씨가 넘는단 말이에요. 600도씨에서 1000도씨 이상 넘어가요. 온도가. 그러면 이 주물사에 모래만 있는 게 아니죠. 주물사의 이런 구비 조건들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첨가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뭐 볏짚도 있고, 석영, 인조수지도 있고, 톱밥도 있고, 왕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흘러 들어가는데 불이 붙어서 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화성.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화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주물사랑 접촉을 해서 샘물의 그런 어떤 화학적인 변화, 샘물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죠. 내 화학성이라고 그럴까? 약품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 보온성이 좋아야 돼요. 보온성이 좋아야 돼. 처음에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닥에 점유되는 샘물이나 상부에 차 올라오는 샘물이나 비슷하게 이게 응고가 돼야죠. 응고 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응고가 되는 거하고 늦게 응고가 되는 거하고 경도차가 생겨요. 경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균일하게 응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보온성을 요구된다. 보온성이. 그러면 열 전달성은 좋은 게 좋으냐? 아니죠. 열 전달성은 불량한 게 좋아요. 열 전달성이 좋으면 보온성이 나쁘죠. 보온성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온성이 좋기 위해서는 열 전달성은 불량하겠죠. 그러면서 표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겠고요. 표면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표면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또 가격이 싸야 되겠죠. 가격이 저렴한 게 좋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물사의 구비 조건입니다. 그래서 달달달 애우려고 할 필요 없이 말씀드린 그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맞출 수가 있다. 주물사의 구비 조건. 이렇게. 그리고 주물사의 주성분 말씀드렸듯이 석영, 장속, 운모, 점토 등이 있고, 강철용 주물사의 주성분, 규사입니다. 규사, SiO2 규사. 왜 규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내열성 때문에 그래요. 열에 잘 견뎌야 되죠. 열에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열성을 증가시킨 그런 모래가 규사예요. 규사, SiO2. 그 주물사의 주성분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철용 주물사의 종류, 신사, 건조사 등이 있습니다. 신사, 생사라고도 표현해서 처음 채취한 모래가 신사죠. 한 번 이상 사용한 모래는 고사입니다. 건조사는 주성분이 규사입니다. 규사. 신사 플러스 투팍, 코크스, 흑연 등이 첨가되어 있는 모래가 이제 건조사고요. 대형 주물 및 고급 주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강용 주물사, 주철용 주물사, 주강용 주물사, 주철, 그
주물의 재료가 주철일 때 사용하는 주물사 이런 얘기고 주강일 때 사용하는 주물사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규사, 건조사에 규사에다가 규사는 건조사라고도 얘기한다 이런 얘기고 점토 등을 첨가시켜서 내화성을 증가시킨 이런 이제 주물사, 주강용 주물사, 비철 합금용 주물사, 일반 주물에는 주물사 플러스 소금, 대형 주물에는 신사 플러스 점토 등을 사용을 합니다. 가로 3번에 주철용 주물사, 가로 4번 주강용 주물사, 가로 5번 비철 합금용 주물사 이런 것들은 참고로 좀 봐두시고요. 가로 2번에 주물사의 주성분 이런 내용들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로 6번 표면사, 가로 7번 분리사 이것들도 개념적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표면사는 뭐냐면 주물 표면에 이렇게 주물 표면에 뿌려주는 모래예요. 표면사는 주물 표면에 이런 부분에 주물 표면이 깨끗하게 나오도록 고려해서 뿌려주는 모래가 표면사입니다. 그다음 분리사는 이 윗상자, 아랫상자를 나중에 이 주물을 끄집어낼 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를 할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샘물이 역시 삐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샘물이 삐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윗상자, 아랫상자 나중에 뛸 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분리사를 뿌려줘. 분리사를 뿌려서 나중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분리사입니다. 분리사. 그래서 표면사나 분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봐두셔야 되겠고, 이 주물사 편에서는 주물사의 구비 조건, 주물사의 주성분, 가로 1번, 가로 2번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 내용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배합제, 모래 외에 석영, 장석, 운모, 점토 이런 성분 외에 또 첨가를 시킨단 말이야. 배합제를 배합제를 첨가시켜요. 배합제를 왜 사용하느냐? 주물사의 구비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물사의 구비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합제를 첨가시켜주는 것이고요. 이런 배합제 종류에는 당밀, 유지, 인조, 수지. 유지라고 하는 거는 젖이나 우유 등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밀, 유지, 인조, 수지 이런 것들은 모래의 강도와 통기성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시켜주는 재료고요. 톱밥, 볏짚, 왕겨, 수모, 마분 이런 것들은 균열 방지, 통기성 향상. 세 번째 흑연, 석탄, 코오쿠스 등을 넣어주는 것은 주물 표면을 깨끗하게 얻기 위해서. 점토는 정결성, 강도와도 관련이 있겠죠. 성형성 및 정결성 향상을 위해서 첨가시켜주는 이런 재료들입니다. 배합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배합제가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주물사 시험법을 보겠습니다. 주물사 시험. 통기도, 입도 부분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물사 시험법의 종류로는 첫 번째 수분 함유량. 모래 속에, 주물사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느냐, 이거를 실험을 해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통기성이 나쁘죠. 너무 그 점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점토를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주물사 속에 수분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 수분이 공기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불량해져. 그죠? 그래서 수분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입도는 모래 입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모래 입자의 크기가 어떠냐? 모래 입자의 크기가 가느냐, 굵냐, 이런 거 시험법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기도. 공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잘 통기가 되고 해서 굳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강도, 내화도, 시험법 등이 있습니다. 강도, 내화도. 목형을 빼내도 무너지지 않고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 잘 견디겠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흘러 들어가는 샘물의 온도가 굉장히 고온인데, 주물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의 인하점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이게 화재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화도, 수분 함유량, 입도, 통기도, 강도, 내화도, 그런 이제 시험법이 주물사 시험법의 종류다. 그래서 주물사 시험법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통기도를 보겠습니다. 통기도. 통기도는 어느 정도 공기 흐름이 보온성이 유지가 되면서 굳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를 알아보는 시험이 통기도란 말이에요. 통기도. 통기도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기계설계 기사라든가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 계산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고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죠? 많이는 안 나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Q 곱하기 H에서 통기도 하니까 센티미터 퍼 미닛, 분당 공기가 몇 센티미터, 분당 몇 센티미터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그거를 표현한 거죠. 통기도 센티미터 퍼 미닛이니까 분당 공기의 흐름이 몇 센티미터 이동하느냐, 그거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PAT분의 QH에서 분자부터 보면 Q는 시험편을 통과한 공기량 했어요. 시험편을 통과한 공기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준이 2000cc다 이거죠. 2000cc다. 이렇게 1cc는 1cm 3승과 같죠. 1cc는 1cm 3승과 같습니다. cc는 부피의 단위야. 그죠? 부피의 단위야. 1리터는 1000cc입니다. 그죠? 1리터는 1000cc고 1m 3승은 1000리터죠. 그러면 1m 3승은 몇 cc야? 10에 6승 cc야. 1m 3승은 몇 cm 3승이야? 1m는 100cm니까 그거에 3승하니까 10에 6승. 10에 6승 cm 3승 이렇게 되겠죠. 1m 3승은 10에 6승 cm 3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cc는 1cm 3승과 같습니다. 단위 한산 필요할 수 있고요. H는 시험편의 높이. 센티미터. P는 공기 압력. P는 공기 압력 해가지고 P의 단위가 센티미터 아쿠아야. 센티미터 아쿠아. 입니다. 1ATM은 10.332의 메타 아쿠아죠. 1ATM은 10.332 메타 아쿠아. 10.3 메타 아쿠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티미터로 고치면 얼마야? 1m는 100cm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1033.2 센티미터 아쿠아죠. 1ATM은 1.0332 kg 포스 퍼 미터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거는 곱하기 10에 4승 해주면 몇 센티미터 제곱이죠? 10332 kg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101325 파스칼과 같죠.
파스칼과 같다.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이거는 1ATM은 지금 표준 대기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ATM은 표준 대기압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을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지금 통기도를 계산하려면 P의 단위는 센티미터 아쿠아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센티미터 아쿠아.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이라든가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주면 센티미터 퍼 아쿠아로 바꿔야죠. 바꿔야 돼. 문제상에서 그냥 센티미터 아쿠아로 그냥 주면 바로 계산해 주면 되고, 만약에 공학 단위면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이나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줄 수가 있고요. 제곱으로 줄 수가 있고, SI 단위면 뉴턴 퍼 미터 제곱, 아니면 파스칼, 킬로 파스칼이라든가 파스칼, 바로도 줄 수 있죠. 바. 1바는 10의 5승 파스칼과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해서 집어넣어 주면 돼요. P. A는 시험편의 단면적 센티미터 제곱, T는 통과 시간 미닛, 스몰 t는 통과 시간 미닛으로 줍니다. A는 시험편의 단면적이죠. 이렇게 해서 통기도, 분당 공기의 이동량이 얼마냐를 표현한 거다. 센티미터 퍼 미닛. PAT분의 QH. PAT분의 QH. 표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는 통기도의 의미와 주어진 조건에 따른 단위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표현식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기사 쪽보다는 기계설계 기사나 건설계 설비 산업기사 쪽에서 나올 가능성, 계산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꼭 계산 문제가 아니라도 다음부터 통기도에 관한 조건을 준 거다. 조건 중에 잘못된 걸 골라라. 그럼 통기도는 뭐야? 통기도는 시험편에 통과하는 공기량 Q와 H, 시험편의 높이에는 비례한다. 그러나 통과 압력, 공기 압력, 통과 압력, 시험편의 단면적, 그리고 통과 시간에 대해서는 반비례한다.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 또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가로 2번을 보면은 통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주형을 건조시킨다? 왜? 모래 주물사에 수분의 함유량이 높아. 주물사에 수분 함유량이 높으면은 공기구멍을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뭐야? 건조시키는 거야, 수분을. 건조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통기도를 높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가급적 다짐 정도를 작게 한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세게 다져주면은 공기구멍이 막힌다 이거죠. 공기구멍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 다짐 정도를 작게 해줘라. 그 다음, 점토량을 줄여본다 했어요. 점토량이 많으면 정결성이 좋다. 그럼 점토 성분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또 공기구멍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토의 양을 좀 줄여서 정결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또 건조를 시켜서 통기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통기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가로 3번에 뭐 입도를 정리해놨어요. 입도. 모래 입자의 크기를 입도라고 얘기했죠. 모래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냐면 메쉬야, 메쉬. 응? 입도를 나타내는 척도해서 모래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메쉬다, 메쉬. 메쉬란 길이 1인치 내에 있는 체의 눈수를 메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철망, 미세한 철망. 이런 이제 철망에다가 모래를 부어갖고 고운 모래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망에서 이제 털죠, 모래를 이렇게 털어. 그래서 이제 모래 속에 그 알갱이 굵은 것들은 골라내는 이런. 아마 공병대 출신들은 한 번씩 그런 작업들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공병대 출신들은. 아니면 뭐 요즘은 이
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 이 방어벽을 치죠. 어? 건물이 이제 높게 올라가면 또 공사 중에 이제 낙하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로부터 주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제 그 층마다 다 이렇게 이제 좀 철망 같은 거를 치고요. 그리고 이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방어벽을 치고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요즘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잘할 때는 뭐 이런 이제 그 건축 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그 봤었는데 고운 모래채 털어서 이렇게 보는 거 봤었는데 요즘 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공병대 출신들은 작업을 좀 해봤을 거고. 근데 뭐 우리 기계공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간 친구들은 공병대를 간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러나 이제 간혹 나온단 말이죠. 토목이나 건축과 애들은 공병대 가서 이제 가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메쉬란 길이 1인치 내에 1인치는 25.4mm죠. 1인치 내에 있는 체의 눈수를 메쉬라고 표현하고 이 메쉬가 입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자, 그다음에 주형 제작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주물사 시험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두시고 집중해서 봐두시고 4번의 주형 제작. 주형 제작 부분에서는 가로 3번의 그 탕국의 부분부터는 시험에 좀 나오는데 가로 1번의 주형상제에 따른 분류, 가로 2번 주형상제를 이용한 주형 제작법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한 번씩 의미 정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주형상제에 따른 분류에서 보면은요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닥주형법, 조립주형법, 혼성주형법이 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뭐야? 조립주형법, 윗상자, 윗상자, 아랫상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바로 이제 조립주형법. 바닥주형법은 주물공장 가면은 주물공장 그 바닥이 주물공장 바닥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 이거죠. 움푹 파여 있어. 한쪽에는 이런 쪽에는 이제 주물사가 이제 쌓여 있고 주물사가 주물사가 이렇게 이제 쌓여 있고 한쪽 움푹 파인 쪽에는 이제 어떤 그 주물을 제작하겠다. 주물을 제작하겠다 그러면 주물살을 바로 덮어서 이제 주형을 만들죠. 그리고 샘물을 부어가지고 바로 이제 만들고 이런 거 바닥주형법. 요거를 섞으면 혼성주형법이 된다. 혼합주형법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주물살을 뿌리고 위에는 이제 상자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혼성주형법이 되겠죠. 그래서 바닥주형법, 조립주형법, 혼성주형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학원이 이제 저쪽 신도림 쪽에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주물 공장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맞죠? 많죠? 주물 공장, 절단 작업하는 공장도 있고, 밀링 가공, 선반 가공, 이런 가공을 하는 그런 그 업체들이 많아. 지금도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쪽에, 서울덕성기술학원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한 번씩 이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이제 눈으로 다 보는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쪽 지역에는 이제 그런 공장은 없죠. 그런 공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 이런 주물 공장에서 바닥주형법, 상자주형법 해가지고 큰 주물들은 아니고요. 큰 주물을 만드는 공장들은 아니죠. 소형 주물을 만드는 이런 이제 공장들이긴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라인더 한쪽에서는 그라인더 작업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그 색가루 날리고 하니까는 이제 불만도
가지고 있고 그 호흡하는데도 지나갈 때 이제 그 색깔로 날리고 막 하니까 좀 불편했을 수 있긴 한데 우리 그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경험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고 나면서 잡철물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기계 제작법 공부하면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거기 가서 좀 기웃기웃거리면 좀 눈동냥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있었는데 말로만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은 잡을 수 있을 거야.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다음 가로 2번에 보면 주용 상자를 이용한 주용 제작법이 있어요. 6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주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주용 상자로부터 목형을 끄집어내는 또는 이제 주물을 끄집어내는 이런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제 졸특법이라고 있어요. 졸특법. 이건 이제 주용 상자에 모래를 넣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상하로 진동시켜 다지는 거죠. 다지는 이렇게 주용 상자에 모래를 넣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상하로 진동시켜서 압축 공기로 주용 상자를 상하로 진동시켜서 다지는 이런 방법이 졸특법. 스퀴즈법은 상하 압축시켜서 제작하는 방법. 이렇게. 졸특법은 상하 진동. 스퀴즈법은 주용 상자 속에 모래를 넣고 압력을 가해서 상하 압축시켜 제작하는 방법. 주용 상자를 제작하는 방법이 스퀴즈법. 세 번째는 슬링거법. 회전하는 임펠러. 회전하는 임펠러에 의해 주용 상자에 모래를 고르게 이제 뿌려서 다지는 방법의 주용 제작법이 슬링거법. 네 번째는 블로우법. 이건 코어를 만들 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블로우법. 이거는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주물살을 뿌리는 거예요. 불어 넣는 거죠. 주물살을 공기를 이용해서 불어 넣어서 다져서 주용 상자를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블로우법. 이렇게 해서 졸특법, 스퀴즈법, 슬링거법, 블로우법. 이런 거는 이제 주용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이고 모래를 뿌리고 모래를 다져서 목형을 다진 다음에 이제 주용을 만드는 이런 이제 방법이 졸특법, 스퀴즈법, 슬링거법, 블로우법이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스트립법은 주용 상자에서 모형을 뽑기 위해서 주용 상자를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 스트립법. 주용 상자를 위로 밀어 올려서 목형을 뽑아내는 방법. 스트립법. 드로우법은 이걸 뒤집어 갖고 모형을 위로 뽑아 올리는 거. 주용 상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스트립법. 주용 상자가 아니라 뒤집어서 모형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면 드로우법.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윗상자를 들어 올려서 목형을 빼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스트립법. 이걸 뒤집어 갖고 목형을 뽑아내는 작업이다. 그러면은 그건 스트립법. 주용 상자에서 모형을 위로 뽑아 올려 꺼내는 방법, 드로우법. 스트립법은 주용 상자에 모형을 뽑기 위해 주용 상자를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이 스트립법. 그래서 5, 6번은 주용 상자에서 모형을 뽑아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4번까지는 모래를 뿌려서 모래를 주물살을 잘 다져가지고 주용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4번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탐구계부터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